실제로 실습생 보면은 뭐 헷갈린 게 되게 많아요. 뭐 병원에 똑같이 가운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학생이고 이 사람은 전공이고 이 사람은 교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미없는 얘기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면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의과대학은 2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예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 본과라고도 하죠. 의학과를 4년 동안 다녀서 6년을 마치면은 국가고시에 봅니다. 의사국가고시 우리가 이제 KMA 복시라고도 하는데 시험을 보면은 의사 자격증을 받죠. 그러면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복시를 보면은 통과를 하면은 의사다. 그래서 각 가정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병원에 가운 입고 다니는 학생들은 본과 보통 한 3, 4학년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해부학 실습 다 해가지고 대체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과, 외과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좀 기본 지식 조금 쌓였을 때 가장 귀여울 때죠. 네. 그때 이제 막 이제 각과 돌아다니면서 이과에선 보통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학생 때 생각하면 저기 가서 환자 어떤 히스토리인지 알아갖고 와. 보통 그런 거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폐암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하도 입원을 자주 하니까 이게 레지던트인지 학생인지를 아니까 저희가 가면 뭘 떠물어보세요. 그냥 가세요. 이래가지고 문전박대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무래도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교수님들은 워낙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 환자랑 오랫동안 대화를 해주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의대생들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병실에서 환자를 면담을 하다가 이 환자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정이 들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인턴은 거의 한 달에 한 과씩 돌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한 달은 뭐 내과, 한 달은 외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과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실제로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턴은 아직 과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소속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좋았던 점은 제 직접 환자가 없으니까 주치의라는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허드렛 일 이제 주치의가 시키면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책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 달 지나면 좀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과에 가서 또 그 선생님들과 또 융합대하고 해서 그런 게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내 환자가 있으면은 내가 퇴근한 다음에 이 환자들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지던트 아니면은 교수 정도 되면은 집에 간 다음에도 요즘은 내가 병원에서 불안한 환자가 있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환자가 있으면은 편하게 퇴근을 못 하거든요. 휴가도 맘 편히 못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핸드폰 계속 진동 오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느껴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쉬는 날 병원에서 전화 오면 긴장되고요. 이거 왜 전화했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 걱정되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 치고 좋은 일로 전화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핸드폰에 병원 번호만 찍히면은 심박수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쵸. 무슨 일일까? 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퇴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은 퇴근하면은 편하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레지던트 때는 또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머리가 이렇게 새집이 되어 있고 막 졸고 뭐 수술방에서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의사하면서 의사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3년 내지는 4년 생활이지만 그 3년 내지는 4년 동안 있었던 일 가지고 평생 술자리에서 할 말이 나오는 말 되면은 군대 생활 같은 그렇게 중요하고 재밌고 또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시간이거든요. 일단 레지던트 들어갈 때부터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려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진료과에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경쟁이 있으면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진료과를 선택하느냐가 의사들한테는
살아가면서 배우자 선택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공의 생활이, 레지던트 생활이 제일 힘들죠. 지금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서 주 80시간 근무라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없었어요, 네. 진짜. 네, 좀 나 때는 말이야 얘기지만 좀 한번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저희 과는 100일 당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보통 1년째 들어가면은 이제 뭐 과에 따라서 백이 풀리냐 안 풀리냐 그거가 이제 보통 이게 끊임없는 당직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 백이라는 거는 윈년차가 이제 내가 1년차일 때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년차 주치의를 하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할 수 있어야지 그 윈년차 이제 오프 가고 백이 풀리는 거니까 그 기간이 보통 2, 3개월 되죠. 맞습니다. 이제 100일 당직이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 이게 지금은 없는 용어인데 저희 때는 거의 많은 과에 있던 그런 개념이에요. 100일 당직이 뭐냐면은 레지던트 1년차 들어와가지고 100일 동안 진짜 집에 못 갑니다. 저는 집에 못 갔어요. 빨래도 화장실에서 직접 양말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냐면 이 기간이 100일 당직이라는 게 100일 동안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쑥이랑 마늘을 먹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병원에 당직을 쓸 때 새벽에 일어나는 모든 환자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집에 안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윈년차도 같이 당직을 서면서 같이 당직 서면서 100일 당직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제 아니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교수님, 양정 교수님, 내가 몸과 마음이 20년 젊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전공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조건이 있어요. 돌아는 가고 싶은데 제가 했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한번 해보면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 의미는 있어요. 전 절대. 그때 너무 재밌었고 지금 되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 배우기는 했는데 지금이 좋아요. 네. 저는 그때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되새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2차 티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꼰대 아닌 사람은 최송화 친구들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사실 병원이 뭐 이렇게 상하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꼰대 문화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이제 우리 교수들이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을 뭐 우리말로는 업고 산다, 업고 다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일 뿐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또 본인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우리 환자들 밤에 네. 또 막 장직 서주시고 병원에서 전화 안 오게끔. 네.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내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이미 꼰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항상 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 IT 업계나 이런 데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면 사실 아래에 있는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이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한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달달달달 떨면서 민년지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고 새벽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위계 질서가 잡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꼰대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는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의학, 의술, 진료, 수술 이런 과정들이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책에 없는 경험이 너무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술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데 뭐 같은 수술을 뭐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은 뭐 그거 못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잘하신다고 너무 들었는데요. 손이 좋으시다고 소문이 났던데 아, 너무 이렇게 또- 또 겸손한 모습을 예. 아, 이런 반응을 기대하신 거죠? 네. 편집되겠네요. 오늘 MJ 닥설전 시즌2 첫 시간으로 송창은, 양지호 교수님과 함께 스리생에 대한 썰을 풀어봤는데요. 두 분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죠.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입니까? 여기.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